유럽연합에서 중국을 향한 퇴출 운동에 나섰습니다.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중국인 퇴출까지 선언하며 강경하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의 공작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유럽의 인내심을 공자학원이 터뜨렸다고 하죠.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중국의 뻔뻔한 행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본격적인 중국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 너그러웠던 유럽에서 중국에 대해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한 것이죠. 서양조약기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 여기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의제로 채택해 중국의 야심과 공세적 행동이 세계 질서와 안보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 을 대비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자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나토가 중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 일간지 기자와 주간지 슈피겔 등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을 밝혔죠. 이후 중국 화상정상회담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유럽 정상들과 EU 고위 관료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는데요. 그중에서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시진핑과의 회담에 대해 귀머거리와의 대화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상대 국가 정상에 대해 비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스스로 자신들을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제3자가 될 수 없는 중국이 끊임없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지쳤다고 언급했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와 더불어 중국인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강조. 이를 위해 전 유럽이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중국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호응해 미국 역시 중국 기업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증시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하며 유럽의 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화웨이와 텐센트 등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들 기업들의 거부. 이들 업체들이 유럽에 다시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칠 것을 선포했습니다. 안헬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 역시 중국인에 대한 배제를 천명.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중국인들은 당장 유럽에서 나갈 것을 주장하며 중국인들을 향한 거센 바람까지 쏟아내며 대립했습니다. 유럽이 이 정도로 중국과 갈라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EU 전역에 스파이를 깔아놓고 수많은 정보들을 탈취하려고 한 정황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쇼리커 창 총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양국 협력 확대와 중국 유럽연합 관계 발전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대화를 늘리고 교류를 통해 진한 앙금을 잇자는 것이 주목적이었죠. 중국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포괄적 투자 협정. 양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시장 접근 보장을 약속하며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에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약이랄 수 있죠. 한 중국의 뻔뻔한 행동에 독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라프 셜츠 총리는 중국의 앞뒤가 다른 행동이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독일의 정보를 캐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을 최근 독일에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올라프 쉴츠 총리 역시 이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죠. 놀랍게도 중국은 독일 한복판에서 거점을 마련해놓고 중요 외교관 및 정부 인사와 접촉지인 중국 인맥을 쌓으며 독일 정계의 발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 발각된 것이죠. 그동안 스파이 행위를 일삼았다고 추정되는 유력한 인물 게르하르트 사바트를 독일 정부에서 본격 구속 증거 확보를 통해 독일은 중국 개입의 결정적인 개입을 확인한 것입니다. 중국 스파이로 당국에 잡힌 사바텔은
오랜 기간 조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중국 스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충격을 줬죠. 그는 이후 대외활동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인물로 2015년에는 주한 EU 대사를 지내 중조로 동아시아의 정통한 인재입니다. 독일과 헝가리 이중 국적을 지닌 그는 공정거래와 산업의 중심으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낌새가 이상해진 것은 중견 로비업체인 유톱이라는 곳에 취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은 독일 베를린과 뮌헨 등 유럽 등지에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회사로 도이체 텔레콤 제너럴 일렉트릭 등 주요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전화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기록과 여행 기록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주요 고객은 물론이고 독일 청교도줄이 맞닿아 있는 그는 중국을 위해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그의 주요 고객들 중 중국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행보를 보일 경우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항상 끼고 부인하며 중국을 위해 일을 한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로비 회사를 위해 각종 주요 인맥을 만나고 싶은 중국 인사와 만난 것도 동아시아 사업 진출을 위해 간시를 이용하기 위한 영업활동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독일 정보당국은 오랜 기간 조사를 펼쳤고 결국 최근에 들어서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며 그의 자백을 받아냈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그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은 꽤 오래된 일이며 이 위에서 일을 했을 때도 중국을 위해 봉사했다는 사실을 고백, 이 과정에서 공자학원에서 파견된 중국 스파이 간부를 만나 중국 스파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유럽 사회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세종학원과 같이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곳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세간에 드러난 것과 달리 스파이를 양성하고 중국 문화를 조직적으로 그 나라에 심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기능을 한 것이죠. 공자학원의 실체를 일찍부터 알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리스 리우. 공자학원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은 중국인들 본인들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죠. 현상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중국이 전 세계에 설립하는 학원으로 중국과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2004년 한국에도 공자학원이 문을 열며 수강생을 받는 등 전 세계 1602개국 총 5041개의 공자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자학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마오쩌둥 사상과 글을 왕따는 교육 과정이 아이들의 교재 및 학습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중국 국가가 들어있고 연말이면 중국 국가를 부르는 이들이 있을 만큼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을 이용해 외국인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이들의 마음에 중국은 선한 국가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새겨 넣어 공자학원 학생들을 교묘하게 중국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연출가인 도리스 리우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공자학원의 운영자와 실무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이거나 MSS 소속의 전략가라는 것을 공개하며 이들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혔죠. 이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리처드 패드는 전 캐나다 보안정보국의 발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는 공자권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위조직으로 중국 공산당 통일심정보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재와 학습 도구들이 이들이 고안한 작품이라는 것을 언급했죠. 그는 그 중에서도 공자학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외에도 2위에서 1한 외교관 3명이 중국에게 정보를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이
독일 정보기관에게 알려지면서 중국의 돈을 받은 이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중국의 돈을 받고 주요 정보를 판매하는 등 중국이 독일 정보 뒤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정보기관 하이파이브 역시 내부 조사 끝에 공작원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원들이 몰래 중국 스파이를 포섭하려고 하는 정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공작원 내에 숨어있는 중국 스파이와 마약 실태를 파악 공작원 해체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유럽 전역에서는 스파이 기구로 활약하고 있는 공작은 폐쇄에 들어갔고 관련 인물들은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광범위한 정보 누설을 단속 중이죠. 놀랍게도 중국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외교부장은 이유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 경고 또한 증거 자료 없이 공작원에 대해 피해를 끼치는 것은 중국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는 이외 행동을 고쳐놓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이후 중국 대표부 소속 중국인 직원을 구금하기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은 그 어떠한 명시적 이유 없이 이후 소속 인원에 대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금한 것이죠. 중국의 사주를 받은 독일의 학자들은 이번 폐쇄에 대해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획책한 일이라는 주장을 제시. 미국계 사모펀드가 독일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곳이라며 음모론을 펼치기까지 했죠.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이와 중국의 대결. 뻔뻔한 중국 행동에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퇴출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과연 중국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